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김상훈 기자님의 소울메이트. 자, 한겨레 신문 박정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 기자랑 왜 친합니까? 좀 사연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괜찮겠어요? 아니요, 안 괜찮습니다. 됩니다. 같이 기자 활동을 할 때 저보다 사실 1년 선배였는데 어떤 한 기자가 기사를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오, 기자들 사이에서 소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기자가 단독을 쓰면 물을 먹었다는 표현을 그렇죠.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생수를 거의 한 2리터 넘게 마시다가 이 친구가 물을 많이 먹고. 네, 먼저 가서 말을 걸었어요. 저희 뭐 전략 중에 하나가 적을 제 편으로 만들자라는 게 있어서 그런 의도적 전략- 접근. 네, 맞습니다. 어. 그때 이후로 인간적인 뭐 관계가 된 것이죠. 이야, 김상훈 기자가 기사 잘 쓴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카카오 모빌리티 얘기이죠. 네. 요즘 분식회계이냐 아니냐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좀 설명 좀 복잡해서 약간 헷갈리신다는 분들도 많고, 네. 저도 뭐 잘 모르겠던데. 네. 이 카카오가 뭐 최근에 이제 뭐 창사 일의 최대 위기를 맞았다라는 보도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 일주일 전인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라는 그 마포구의 카페에서 일반인들과 같이 하는 그런 대담을 하다가 한 택시기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대통령님 해소해 그 주십시오. 얘기했더니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받았냐면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라는 아하.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행정부의 권력을 가장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렇게 특정 기업을 찍어서 부도덕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고 요거는 택시 기사가 발언하는 게 사전에 정해져 있었을까요? 자유 발언이었을까요? 정해져 있었겠죠. 그거 궁금하네. 이 현장 취재를 제가 하진 않았는데 네. 그러면 이 카카오 택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대통령이 과연 부도덕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가 예. 라는 부분을 제가 오늘 좀 빠르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가 엮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세금 이슈가 엮여 있고 그게 이제 다시 회계 이슈로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설명해 드리는 걸 한번 쭉 따라오시면 뭐 이 내용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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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 뭐 어쨌든. 일단은 카카오의 횡포가 심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논란의 중심에는 카카오티 블루라는 자료화면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예. 카카오티 블루라는 이 택시가 있는데요. 그 카카오티 블루를 이용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기사님들이 카카오의 횡포가 심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해왔고 그것이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었고 그게 바로 세금 관련 이슈입니다. 이분들이 카카오의 어떤 정책 때문에 본인들이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국감까지 올라갔던 건데요. 이게 다시 연결이 된 게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러니까 카카오티 블루를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까지 연결된 것이거든요. 카카오티 블루 택시는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이고 뭐 이게 정확히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제가 사진과 뭐 설명을 간단히 붙여봤는데요. 강제배차. 맞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많은 택시들이 사실은 카카오티가 우리나라 그 콜택시 점유율이 95%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카카오를 이용하는 건 맞지만 그렇죠. 다 카카오티 블루는 아니고 카카오티 블루는 어떻게 구별하시면 되냐면 택시 외관에 이렇게 카카오 스티커가 붙어 있고 여기 이제 갓등이라고 하죠. 여기에도 카카오 마크가 붙어 있는 택시들인 것인데요. 이런 건 뭐냐면 소위 카카오가 프랜차이즈 본부이고 이런 택시들은 개인 택시의 경우에는 개인들이 직접 가맹 사업자로 거기에 이제 참여를 가맹 계약을 맺은 것이고 또는 법인 택시 그러니까 법인 네. 택시 사업을 하는 법인이 가맹을 맺는 이런 가맹 계약 구조인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카카오 직속 택시들이다. 그런 직속 뜻이죠. 택시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택시들은 히스토리가 있는데 뭐냐면 과거에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그 논란 중에 하나가 한 5년 전까지 그런 일이 많았는데 승차 거부 논란이 굉장히 컸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전에 서울시장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택시 기사님들한테 목적지가 어딘지 보여주지 말도록 해라라고 카카오한테 주장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카카오가 그것을 그러면 고객들이 돈을 막 한 5천 원 정도씩 더 내면 스마트 호출이라고 해서 5천 원씩 더 내면
우리가 그런 어떤 승차 거부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겠다고 내놨었다가 그것도 너무 비싸다. 그렇죠. 플랫폼의 뭐 독과점 횡포가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없애고 그 다음에 2020년에 내놓은 게 이제 바로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맹 사업을 직접 하겠다. 그 대신에 이런 택시들은 승차 거부가 없고 강제 배차를 하고 대신에 요금은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더 받고 라는 그런 구조를 택시를 만든 건데요. 예. 근데 이 카카오티 블루가 다른 콜택시 업체들에 대비해서 매우 독특한 수수료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문제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예. 직속 택시들한테 네. 수수료가 좀 다르게 한다. 네, 예. 맞습니다. 뭡니까? 네,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일단은 카카오 모회사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지분을 이제 57% 가지고 있는데 예. 이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런 가맹 사업을 자기가 하기 위해서 옛날에 타고 솔루션즈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예. 완전 자회사니까 사실상 하나의 회사나 마찬가지죠. 지분 네. 100%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예전에 그 콜택시 사업을 하는 회사를 인수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가맹본부 역할을 여기가 하고 네. 그러면 이제 그 개인이나 법인 택시들은 가맹점으로서 이 KM 솔루션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렇겠죠. 네, 웬만한 그런 이제 콜택시를 이용하는 택시 분들은 보통 이제 건당 몇천 원씩 콜 요금을 지불하는 콜비를 예. 내는 게 이제 예.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택시들 가맹 사업에 이제 가맹 계약을 맺은 택시들도 KM 솔루션에 똑같이 가맹금이라고 그러니까 로열티 명목 일종의 수수료로서 택시 미터기에 찍히는 요금의 20%를 KM 솔루션에 납부해 왔었습니다. 네, 네가 코로 불러줘서 내가 택시 손님을 받았으니 맞습니다. 20% 수수료 드릴게요. 네, 이거네요. 맞습니다. 예, 택시- 간단하네. 택시 요금이 10,000원 나왔다. 그럼 네. 내가 결제가 되면 그 카카오로 들어가는데 네. 거기서 8,000원만 준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2,000원은 KM 솔루션이 가지고 예. 8,000원만 이제 택시 알겠습니다. 기사님들한테 네. 돌려주는 거예요. 예. 여기서 끝나면 택시 요금 대비해서 수수료를 좀 과도하게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가맹 사업에 들어오신 택시 기사님들이 내는 요금 그 수수료는 20%는 아니고 이런 구조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맹본부의 모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가 네. 다시 이 가맹 계약을 맺은 택시 기사님들에게 택시 요금의 16에서 17%를 줍니다. 예. 뭐 택시 기사님들은 뺏었다가 뭐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예. 네. 카카오는 분리된 거다 별도의 명목으로 우린 지급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업무 제휴 계약이라는 걸 카카오 모빌리티와 맺고 예. 이런 요새 이제 그 운행 빅데이터가 좀 중요한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그런 시대니까 이런 분들이 운행 데이터를 카카오 쪽에 제공해 준다는 이유 그리고 택시에 카카오의 스티커를 붙여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준다는 이유로 예. 그 대가로 택시 요금의 16에서 17%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님들은 돌려준다고 표현하고 카카오에서는 별도의 계약인데 우린 이런 이유로 이분들한테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죠. 카카오 모빌리티는 그러니까 광고비를 지급하고 데이터를 받고 광고를 해주니까 택시 기사들한테 주고 네, 카카오 모빌리티의 자회사는 네, 수수료를 받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콜비를 받고. 택시 회사들 입장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는 둘 다 카카오니까. 주고받고 하는데 둘 다 네. 카카오니까 맞아요. 뭐 한 3%만 남기고 네. 20% 주고 10몇 % 받고 이런 네. 구조다. 그렇죠. 알겠어요. 그래서 기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카카오에 냈던 20%에서 다시 받은 16에서 17%를 뺀 3에서 4% 정도만 본인들이 낸 수수료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예. 그렇겠죠. 그런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건 별개의 계약이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 그런데 만약 이 기사님들이 이런 거래 구조를 가지게 될 경우엔 세금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어요. 왜요? 그래서 왜요? 다음 화면을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런 것인데요. 뭐 두 가지 세금이 좀 특별하게 더 내게 될 여지가 생기는 것인데 소비자가 택시를 타고 요금 10,000원을 결제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러면 택시 기사는 10,000원에서 20%인 2,000원을 KM 솔루션에 주겠죠. 그렇겠죠. 가맹료로서 예. 수수료로서 주고 다시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 택시 기사님께 뭐 광고비와 데이터 제공 명목으로 1,700원을 줍니다. 네. 그러면 기사님 입장에선 여기서 생긴 10,000원, 여기서 생긴 1,700원이 둘 다 자기의 매출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네. 나간 2,000원은 그냥 자기 비용으로 터는 거고 맞습니다. 매출은 두 개를 벌어 들어온 맞습니다. 돈을 합치는 거니까. 네, 매출은 통상 우리가 수입 금액, 그러니까 그렇죠. 나한테 들어온 그렇죠. 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들어온 돈은 11,700원이 되는데 기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분들은
자기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실제 매출은 손님한테 받은 10,000원 뿐인 거죠. 이 1,700원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2,000원에서 1,700원을 뺀 300원을 오히려 내가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비용 300원이 발생한 거지 매출 1,700원이 발생한 게 아닌데 예. 근데 이게 세금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세금 이제 총 수입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출을요. 그 수입은 10,000원과 1,700원이 되면 매출이 좀 불어나는 그런 구조가 되잖아요. 요러면 세금을 더 낼 수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아래 표에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택시기사님한테 택시요금 10,000원을 냈다고 하면 예. 아마 9,100원이 서비스에 대한 대가일 것이고 나머지 900원이 부가가치세일 것인데 네. 근데 이 부가가치세는 그러면 이제 택시기사님은 소비자한테 그 부가가치세를 받아뒀다가 1년에 이제 몇 번 세무서에 신고하고 대신 납부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계시죠. 근데 예. 이 부가가치세 세율을 연 매출액에 따라서 좀 달리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개인 택시가 가맹을 하게 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법인 택시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서 가맹 계약을 맺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연 매출액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4,800만 원 미만인 기사님들은 부가세를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손님이 낸 부가세는 그냥 본인이 가지시면 되고요. 영세 사업자라 뭐 이렇게 정부가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4,800만 원 이상이면서 8,000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간이가세자라고 해서 예. 일종의 할인율을 적용해 줍니다. 예. 부가가치세는 10%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할인을 좀 해서 그러니까 세율을 현재 3%만 적용을 하는 부가세 3%만 내면 되게 하는 그런 걸 하고 있고 요 금액이 넘어갈 경우엔 8,000만 원 이상이면 많이 10% 세율 그냥 일반 세율을 내게 하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공제받느냐 뭐 이런 좀 차이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예. 대체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넘어가면 부가세 부담이 한 3배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 게 기사님들이 하는 말씀이시고요. 업계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뜩이나 그러니까 매출이 커지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카카오의 1,700원이라는 매출이 우리의 매출로 더블로 잡혀서 매출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안 넘어도 되는 이 기준선을 넘게 되면서 3%만 낼게 10%를 내고 있다. 그게 딱 되게 간당간당하게 걸려 있었나 봐요. 많이. 간당간당하게 걸리는 분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연간 자기가 본인이 이제 한 11월까지 운행을 하신 게 총 수익 금액이 한 8,000만 원 조금 안 되면 12월에는 운행을 안 하신대요. 왜냐하면 세금을 더 내는 게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뭐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 얘기인데, 어. 근데 뭐 지금 보면 연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꽤 커 보이잖아요. 예. 기사님들이 그 정도 버시면 괜찮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티 블루라는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20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금액 기준은 2021년에 이제 코로나 때 네.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금액을 한번 기준 금액을 올렸던 것이고 그 이전에는 간이과세자 기준이 사실은 4,800만 원 미만이었단 말입니다. 예. 걸릴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았던 거죠. 예. 불만이 그렇겠네요. 있으셨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뭐 종합소득세도 간단히 살펴보면 뭐 보통 이제 그 사업소득을 포함한 이런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수입과 비용을 장부에다 적어놓고 그 장부를 통해서 세금을 내는 게 일반적인데 예. 이런 분들이 영수증 하나하나 다 챙기고 비용 처리하고 이런 거 하기엔 쉽지 않으시잖아요. 택시 하시면서 언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국세청에서 이제 추계 신고라는 걸 하게 허용해 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에 따라서 세금을 조금 덜 내고 더 내고가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2,400만 원 미만이면 영세 사업자여서 매출액의 90.8%를 비용 뭐 따로 본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증빙하지 않아도 인정해주고 근데 그게 넘어가면 이 금액이 이제 훨씬 작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선 그러면 장부를 써야 이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떨궈낼 이 2,000원이라는 수수료를 떨굴 수 있을 텐데 네. 그렇게 하자니 또 세무사한테 그걸 부탁해야 되는 비용과 번거로움이 생기고 요거대로 가자니 무조건 우리는 기준경비율이라는 걸 적용받아서 2,400만 원은 넘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매출 대비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 그러니까 이 냈던 2,000원은 인정받지도 못하고 억울하다. 알겠습니다. 세금이 늘어난다라는 무슨 택시 기사분들이 억울한 건 알겠는데 네. 뭐 세금도 좀 더 내고 네. 실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냥 지금까지 설명하시는 걸 보면 네.
그 가맹 계약을 맺어서 가맹 수수료를 내고 네. 이게 데이터를 주고 네. 카카오 광고를 해줬으니 광고비를 지급하고 네.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고 싶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분식 회계로 네, 이어지는 그게 왜 분식 회계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일단은 어쨌든 이 구조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해 이전부터 예. 꾸준하게 택시업계에서는 계속 민원을 제기했었고 음.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걸 받아주면서 작년 말에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쪽 사람을 불러다가 요걸 이제 관련해서 의원이 질타하고 카카오가 사실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먼저 얘기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구조에도 나름의 이유가 이들이 있을 테지만 방프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거에 대해서 카카오가 뭐 직접적으로 논쟁을 하거나 다투지는 않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신다면 저희가 이 구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개선은 하진 못하겠지만 지원을 추가로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방안을 내놨었고요. 예. 자 이게 여기서 이제 분식회계로 튀는 구조가 좀 흥미로운데요. 예. 자료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이 7월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회계 감리에 착수했다는 것인데 예. 그 혐의는 무엇이냐면 2020년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이중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티 블루 택시로 인해 발생한 매출을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출로 과대 너무 그러니까 실제보다 부풀려서 매출을 부풀려서 반영했다라는 거고요. 예. 금감원의 논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계약 앞서 보여드렸던 그 가맹 계약과 제휴 계약은 사실상 실체가 별개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두 개는 실질적으로 같은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KM 솔루션이 받았던 수수료 20%에서 예.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기사님들한테 줬던 16에서 17%를 뺀 수수료 3에서 4%만 예.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출로 반영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기사님들이 얘기했던 건 그런 거였어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 상장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미 굉장히 많이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카카오에서 예전에 분사하면서부터 내부 투자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투자금 회수들을 위해서라도 상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 택시기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기네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이중 만들었다. 계약 구조를 만들고 우리한테는 세금 폭탄을 떠넘겼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서 불만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냥 퉁치고 알아서 3%만 딱 주문 받으면 될 걸. 네. 그냥 받았다가 복잡하게 줬다가 해서. 왜 두 번 네.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서 네. 우리 매출을 늘어나게 만드느냐. 맞습니다. 우리는 택시 기사들은 뭐가 매출이 많은 것처럼 세금 많이 내고 네. 그럼 카카오 모빌리티 너희가 결국 들어오는 돈을 많이 뻥 네. 튀겨서 네, 그렇게 상장에 하려면- 유리하려고 한 네, 거 아니냐? 상장할 때 어. 매출이 커 보이게 하려고 했던 것이 하는 거 아니었냐라는 아니냐? 거고요. 아. 카카오 모빌리티 손익계산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요. 네. 지금 현재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KM 솔루션이 기사님들한테 받는 택시 요금의 20%를 매출로 잡고 예. 그다음 카카오 모빌리티가 기사님들한테 돌려주는 16에서 17%는 비용으로 떨구고 예. 네. 영업이익은 3에서 4%. 이게 금감원 얘기는 영업이익은 이렇게 똑같지만 예. 하지만 애시 당초 매출에 택시 요금의 20%를 잡지 말고 20에서 16에서 17을 뺀 왜냐하면 이 두 계약은 같은 거기 때문에 상계를 해서 3에서 4%만 반영을 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회계 장부를 그러니까 매출을 5배, 최대 5배 가까이 이렇게 부풀리는 그런 회계 조작을 한 것이 아니냐, 회계 기준 그게 위반을 한 게 금감원 아니냐.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카카오의 입장 대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만 네. 그냥 보기에도 약간 이해는 안 가는 게 네. 카카오 모빌리티가 있고 그 밑에 KM 솔루션이 있다면서요. 네. 근데 물론 카카오 모빌리티가 100% 자회사로 돼 있긴 돼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회사가 다른데 네. 감사 보고서 따로 쓸 텐데. 회사가 다른데 저 계약을 퉁쳐서 네. 하나의 계약으로 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서로의 공방에 대해서도 논리를 조금 설명해 드릴 텐데 예. 일단 이제 일단 회계 기준에서 그럼 금감원이 뭘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잠깐 보실게요. 예.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그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의 1115호에 수익에 대한 수익을 어떻게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되는지 그 원칙을 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매출에 대한 매출이죠? 얘기인데요. 예. 뭐 계약을 이런 겁니다. 다음 기준 중에서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가 해당되면 예. 둘 이상의 계약이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도 재무제표를 만들 땐 하나로 해야 된다. 예. 하나로 가는 실질적으로 하나다. 음. 그렇게 해야 맞는다라는 건데 네. 뭐 이런 겁니다.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을 했다. 그러니까 그 카카오 모빌리티가 기사님들하고 계약을 맺을 때 요건 따로 저건 따로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네. 그 카카오 모빌리티가 얘기하는 것처럼 두 개는 완전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기사님들하고 가맹 계약을 맺을 때 가맹 계약서에 저희가 20%는 받지만 16에서 17%는 돌려드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시는 건 3에서 4%고 둘 다 가입해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계약서 문구가 작성돼 있었다면 그건 애초에 하나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나눠서 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취지인 것이고요. 예. 다음에 한 계약에서 지급하는 대가는 다른 계약의 가격이나 수행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서로 의존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금감원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 업무 제휴 대가를 받는 건 좋은데 니네 예. 말대로 그렇다면 그걸 왜 택시 요금에 비례해서 매기게 하느냐. 수수료도 지금 택시 요금에 비례해서 매기게 하고 있는데 예. 조금 더 나아가면 만약에 이 가맹 사업에 들어오시는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 기사님들이 예. 수수료만 20% 받는다라고 하면 과연 너의 가맹 사업에 들어올까? 그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애초 두 계약이 하나라고 설명을 받았고 실제로 본인들이 내는 건 3에서 4%라고 이해를 하시고 계약서도 실제로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계약은 결과적으로 너네는 별개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인 것이 아니냐. 실효적으로 하나다. 네. 계약서는 두 개지만 두 개 같이 보내시고 자 요거하고 통치면 요거니까 같이 네. 해주세요. 이렇게 네. 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그것도, 게 예. 복수의 그건 계약이긴 맞네. 하지만 네. 그 계약의 주체가 한 사람이라고 하면 복수의 계약이더라도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는데 네. 근데 계약이 진짜 둘이잖아요. 네. 뭐 우리는 퉁쳐서 카카오라고 하지만 카카오 네. 모빌리티 법인격이 다르고 네. KM 솔루션은 법인격이 다르며 네. 각각의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네. 이게 야, 그래. 응. 3%와 언더스탠딩은 모회사 자회사 관계지만 네. 3%는 어쨌든 우리는 그렇죠. 우리의 우리 주주가 거기 합니다만 아니, 그리고 어쨌든 한 회사. 그리고 그 뭐지 감사 보고서에도 다른 항목에 잡힐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비용 지출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영업 비용에 잡힐 테고 네. KM 솔루션은 매출이니까 매출에 잡힐 텐데 이걸 네. 어떻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매출로 잡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러한데. 그리고 뭐 기업 재무의 입장에서도 카카오 네. 모빌리티의 입장에선 음. 어떤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비용은 비용대로 별도의 계정에 반영을 해놓고 매출은 매출대로 별도로 해놓는 게 구분하는 게 오히려 관리하는데 좀 더 쉬울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실제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이제 그 서로 이제 팽팽한 대립을 가지고 있는 건 그것이고 금감원에서 특히 얘기하는 건 뭐 그냥 바로 제가 다른 자료들도 좀 준비했는데 둘다 훅 똑같은 넘어갈게요. 회사다 자료 뭐 화면 그런 다시 거죠.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막 이렇게 내놨어요. 예. 조금 한번 논리를 한번 좀 들어봐 주시면, 그러니까 이 데이터 제공에 대한 우리가 지급하는 대가는 가맹사업하고 완전히 별개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을 맺는 게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며 그다음 이 부분이 조금 재미있는 이건 약간 이제 진실 공방처럼 나가고 있는 부분인 건데 우리가 가맹 수수료는 택시 요금이 20%를 받고 있지만 데이터와 광고 요금은 이 요금에 비례한 금액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은행 건당 정액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베이스가 다릅니다. 아하. 두 개가 서로 연동돼 있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래서 16에서 17%라는 숫자가 나오는 건가요? 그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대체적으로 아. 그렇게 맞춰진 것인데 우리가 애초에 계약서에 요금의 몇 프로를 뭐 데이터와 그 대가로 드린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게 카카오 모빌리티 쪽의 주장이고 예. 아울러서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매출이 중요한 그러니까 이런 성장주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엔 매출이 성장성을 반영해 주는 게 매출이잖아요.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매출만 가지고 뭐 시가총액 예상 시가총액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익도 되게 중요한 지표이고 그리고 뭐 많은 이제 그런 뭐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엔 거래액 지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매출보다도 거래액 지표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맞습니다. 쿠팡도 사실 상장할 때 굉장히 높은 기업 가치로 산장했는데 그 높은 기업 가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들어줬던 게 물론 매출도 있었지만 거래액, 그러니까 거래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충성 독자가 많이 충성 구독자, 이용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기업 가치 산정하지 않아서 이건 좀 억측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근데 이런 카카오 모빌리티가 해명을 내놓자 다시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그래서
아마도 뭐 조사를 좀 하고 나서 이런 발언을 했을 텐데 그래서 실제로 그 계약이 두 개가 그렇게 별개면 너네 가맹 사업에 들어오신 분들 기사님들 중에 두 계약 하나만 맺은 사람이 실제로 있냐? 그리고 만약에 정말 계약을 맺을 때 기사님이 저는 이거 하나만 맺을게요. 데이터 제공하는 거 너무 찜찜합니다. 그러니까 전 그냥 20%만 내고 말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약을 분리해서 체결하는 게 실제로 가능했니? 아닐걸? 이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니, 뭐 가능이 하겠죠. 가능은 하겠지만 그럴 이유가 없죠. 돈 준다는데 그건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택시 운행하는데 네. 그러니까. 어차피 카카오라는 걸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네. 본인들의 택시 기사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두 개를 같이 맺는 게 유리하니까. 당연하겠죠.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이외에 좀 더 모르겠네.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금감원 쪽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정보 이용료와 광고료를 네. 카카오 모빌리티가 계속 매출에 비례해서 지급했다. 조금 그거는 진실 공방이 있네요. 네. 매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진 않고 네. 생각은 했을 텐데. 네. 야, 이게 그거를 다른 회사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면 따로 계약을 맺는 게 맞아도 보이고 네. 실효적으로는 같은 거 아니냐? 그 네. 말도 뭐 실효적으로 보면 네. 하나의 계약으로 볼 여지도 있긴 있으니까 네. 이게 약간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포인트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고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안프로께서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설명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만 보면 예, 카카오 모빌리티가 설명하고 있는 것에 조금 더 설득력이 뭐 부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만 이제 앞으로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금감원이 감리를 해서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면 감리위원회 증선위원회를 거쳐서 뭐 최종 확정이 되는데 그 단계로 넘어갈 때에 가장 큰 쟁점이 될 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고의로 카카오 모빌리티가 매출액을 뿌풀리려고 그렇게 별개로 만들지 않았어도 되는 계약을 쪼개놓은 것이었냐라는 걸 입증할 수 입증하는. 있는 어떤 문건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문건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금감원이랑 서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뭐 회계 기준을 좀 위반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뭐 과징금 정도 맞고 끝나는 선이 될 수 있고 과거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생각해 보시면 그랬지만 그때도 서로 평행선을 달리다가 삼성 쪽에서 뭐 승계나 이런 쪽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검토했고 이렇게 하자라는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문건이 나왔는데 그게 스모킹건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이 분식회계 의혹이 결과적으로 정말 분식이 맞았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려면 금감원에서 그런 스모킹 건을 내놔야 됩니다. 그게 있느냐 없느냐. 네, 그게 아니면 그냥 그 기준에 대한 해석 공방이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금감원이 어떤 말씀하셨던 대로 스모킹건을 내놓느냐의 문제. 또 네. 사실 회계 문제니까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이긴 한데 박 기자님 보시기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후속으로 그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어제 발표한 방안이 있는데 그걸 한번 일단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말씀을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카카오가 이제 그 대통령이 부도덕한 기업이라고까지 하고 국민적인 원성이 커지니까 어제 이제 수습 방안을 내놨어요. 뭐냐면 일단은 이 논란이 됐던 그러니까 세금 그 기사님들 세금 폭탄과 분식회계 의혹의 쟁점이 됐던 이중구조 계약을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이건 보도는 많이 안 됐는데 그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에서 16에서 17%를 뺀 3, 4%가 기사님들이 실제로 내는 수수료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너무 비싸다. 신용카드처럼 한 1%만 받아라. 뭐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실질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같이 인하하겠다. 그리고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기네 가맹으로 들어와 있는 블루 택시들을 좀 우대한다고 뭐 코를 몰아준다든가 다른 데를 차별한다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완전 개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연내 실행안을 발표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 뭐 이런 정치권과 그리고 뭐 이제 행정부의 압박과 압력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런 수습 방안들을 급하게 내놓은 것이죠. 제발 살림만 주십시오라고 읽히는데요. 그 뭐
일각에서는 네.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카카오 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 블루택시 사업 자체를 아예 접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블루택시가 나오게 된 최초의 그 계기는 그거였다고 그랬잖아요. 택시가 너무 안 잡히고 승차 거부가 심한 문제를 해소하려고 했는데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또 원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가맹 사업이라도 해보자라는 식으로 진출했다고 한 건데. 했는데 이것도 또 세금 폭탄에 뭐 분식회계 논란이 들고 있으니 그냥 안 하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누구 말이 맞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 CCBB는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예. 네. 다만 이 사안을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쭉 봐왔던 저의 입장에서는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네. 뭐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행정부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수장이 특정 업체를 찍은 게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라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 과거 정부에서도 뭐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어떤 기업이 이 정부한테 찍혔다더라. 그래서 미운 털이 박혀서 여러 가지 인수합병이라든가 이런 데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예. 실제 어떤 기업이 대통령 입에 올려내린 적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게 올랐기 때문에 되게 이례적이었고 카카오도 굉장히 빠르게 반응한 것인데 이렇게 행정부 수장이 뭔가 강력한 발언을 내놓고 그 다음에 뭐 업체 쪽에서 그에 대한 수습 방안을 급하게 마련해서 발표하는 걸 보면 뭐 그냥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후련하거나 뭐 통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경제 정책을 좀 오래 취재했던 저의 그런 어떤 시각에서는 과거에 또 이런 사례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업체를 찍은 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었어요. 막 부실공사한 아파트에 지자체장이나 누가 가서 이 다 갈아엎겠다 이 건설사 당장 이걸 해결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도 공사가 부실 관련 사례들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네. 얘기는 뭐냐면 어떤 단발성으로 뭐 권력자의 말을 통해서 뭔가 개선되기보단 제도 개선이 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데 알겠습니다. 차분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근데 뭐 제가 보니까 대통령은 카카오만 뭐라는 게 아니고 은행도 뭐라고 하더군요. 최근에 그렇게 진행되고 아까 그 민생경제회의에서 부도덕하다고 말씀하신 딱 그 자리에서 예. 똑같이 은행에게 은행 얘기한 거예요? 은행도 은행 뭐 종이냐, 공노릇 하느냐? 갑질 어. 갑질한다. 독과점 때문이다. 요즘 뭐 심기가 좀 불편하시. 뭐 한국 사회 고쳐야 될 게 네. 많이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생각하시죠. 하여튼 어떤 이슈이구나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의 박종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